여러분들은 펠로시 패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뭐 우파 사람들끼리도 여러 얘기가 있어. 뭐 "이거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뭐 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전화 통화했으면 됐지 않냐."라는 것도 있고 또 "아니다. 이거는 미국의 서열 3 위가 왔으면 일단 대통령이 만나면은 또 이게 대만과도 관련이 있고 또 칩4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섰어야 어느 정도 이렇게 전 세계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지율 위기에도 극복에 도움이 됐을 텐데."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전직 관료가 "윤석열 펠로시 만나지 않은 거는 실수." 미국 국무부 전직 관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을 모욕한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 하하. 이거 참. 한국은 한반도를 넘는 국제적 영향에 대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다급해지면 한국은 중국을 불쾌하게 할 어떤 행동에도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한다. 아 이게 문재인 때부터 우리가 인제 듣게 된 거지.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너무 의존한다. 한국은 과거 중국이 자신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 일에 거리를 두려고 한다. 이 일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어떤 일이길래. 반면 일본은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인다.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일본은 국제적 역할을 맡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기분을 상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음. 펠로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건 매우 우려된다.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이 중국을 달래려는 계획이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을 모욕한 거라 본다. 이분 좀 세게 얘기하네. 리스, 리스, 어? 리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한국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냈다. 그런 가치는 동맹과 서방을 규정하는 데에도 말이다. 그런 가치는 동맹과 서방을 규정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요것도 세다. 요 대목들. 예. 그것은 우리가 중국, 러시아 등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21 세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 피츠패트릭 전 부처관보도 동해 모욕적이었다. 중국을 달래려고 했는데 소용없을 거다. 불행하게도 중국의 한국은 괴롭혀도 되겠다는 인식만 줄 것이다.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고 한국은 중국의 의지에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안타까운 인식을 심는 거. 그래요. 이게 이게 뭐 우파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좀 논란거리야. 논란거리고 또 굉장히 논란을 떠나서 놀랄 만한 일이었죠. 미국에서 하원 의장이 막 있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아니 그 사람이 뭐 딥스가 됐든 또는 뭐 민주당 출신이 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만남으로써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국익에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로우키 전략으로 갔단 말이야. 소극적으로 갔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아스러웠죠. 그렇게까지 중국을 통한 국익을 의식할 필요가 있었을까?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그 연극 배우들과 만나서 연극을 본 것도 그런데 연극 배우들과 술 마시는 그런 사진을 또 왜 올렸을까? 술 마시는 사진을 안 올렸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술 마실 시간이 있었으면 낸시 펠로시랑 만나서 그냥 커피 한 잔 하는 게 나았을 텐데 편하게 입고 뭐 편하게 입고 그냥 한강이나 돌면서 얘기해도 됐을 텐데 약간 쪼끔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이나 이런 보좌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사진을 왜 공개할 생각을 했지? 대통령실이 정말 신기한 애들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 인터넷 여론 좀 한번 볼까요? 낸시 펠로시와의 만남이 불발되자 부정 여론이 무려 87%라는 인터넷 여론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론 조사를 돌린 게 아니라 인터넷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알아본 거야. 어 자 여기를 보면은
이게 인제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에 대한 이 검색어가 마구잡이로 막 올라온 거야. 아 펠로시가 이준석을 제꼈네. 자 그만큼 이 펠로시가 이슈가 된 거예요. 윤석열과 펠로시가 각각 1 위와 3 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슈였는데 음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걸 두고는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외교적 결례라는 답변이 87%나 되었고 긍정적인 답변은 달랑 5%에 그쳤다.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전 영역에서 부정적 여론이 과반이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어나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거니까 이 인터넷 여론은 되게 부정적인 여론으로 일관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역시나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난 게 왜 국익에 도움되는 건지를 설명해 줘야 돼. 그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마땅히 못하니까 방법이 어떤 식이냐면 펠로시를 까는 거야. 펠로시가 딥쓰고 펠로시가 이상한 애고 펠로시가 뭐 모두가 반대하는데 여기 뭐 대만을 방문했고 대만에 방문했어도 뭐 문서 한 장 쓰지도 않았다. 아주 웃긴 여자다.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이게 너무 국제 정세를 잘 모르는 접근이기도 하거니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수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낸시 펠로시를 까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 게 당위성을 얻는다라는 건 좀 기괴하다는 거지. 낸시 펠로시가 문제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활용했었어야 했다라는 거야 오히려. 근데 그거를 피한 걸 잘했다고 어떻게든 옹호하려다 보니까 아예 낸시 펠로시를 까 버린다든지 오히려 중국에 우리가 의존한다라는 거를 더 부각을 시켜서 이건 완전히 무슨 뭐 친중주의자들이 하던 마케팅을 그대로 답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 버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떻게 우파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이런 인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아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돼. 이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데에는 이게 어떻게 국익에 도움된다라는 건지를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메신저를 공격하자 뭐 이러면서 일단 뭐 저기 누구야 낸시 펠로시 까고 뭐 바이든 까다가 딥스 까다가 그다음에는 뭐 인제 무역 의존도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보통 출구가 이런 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든지 옳았고 나머지 세상이 다 틀린 거야. 여론조사도 조작이고 미국도 잘못이고 뭐 미국의 민주당이 잘못이고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다 옳은데 나머지 놈들이 다 틀린 거지. 이런 사고방식, 이런 인지부조화해서 이론을 만들려고 하니까 설득이 안 되고 오히려 반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야. 음. 여기서 인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제 그 저 낸시 펠로시가 왜 왔는지 왜 왔는지에서부터 이거를 낸시 펠로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든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어디에 공감하고 공감하지 않는가 이런 걸 알려주면 좋은데 요게 오히려 또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칩 4 예 제안입니다. 자 이제 칩 4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칩 4. 미국이 한미일 대만 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 4 참여 여부와 관련해 예비 회동을 하자고 한국에 제안을 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은 이걸 미국과 논의를 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협의 원칙을 의제에 담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음. 음. 그래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칩4를 참여하긴 했는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거야 미국에. 자 대원칙이 있다. 정부에서 제안한 거예요. 칩4 참여국들이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야 되고
그래. 여기 인제 중국이 강조하는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게 중요해.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언급하지 않는 것. 중국이 강조한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언급하지 않는 것. 뭐 나머지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요 두 개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대원칙이야, 요게. 정부 관계자는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기술안보 동맹이 아니다. 칩4와 관련해 중국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칩4 국가와 중국이 소재 장비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협의체를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한국이 미중재의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관측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기괴한 내용이에요, 요걸 보면은. 음. 여기 보면 지금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나오죠. 하나의 중국이 뭐냐? 저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는 지금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미국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거야. 하나의 중국이라는 건 뭐 그 중국 대륙이 어디까지다. 그래서 서로가 인제 그 중국의 입장에서의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의 입장에서의 하나의 중국이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이 있는 거야. 어. 근데 여기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중국이 강조하는으로 딱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야. 하나의 중국은 인제 그 중국이라는 어떤 이 나라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지 되게 애매한 것이 있는 게 대만 같은 경우는 몽골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중국을 주장을 해. 중국은 몽골 빼고 나머지를 다 중국이라고 해. 그 땅 그 뭐야 대만까지 포함해서.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주마."라고 레토릭으로는 던졌어. 레토릭으로는 던져 놓고 지금 대만을 별도로 만났다라는 점에서는 미국이 사실상은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이 있었죠. 이거는 뭐 좌우를 막론하고 미국에서 계속 중국에 대해서 뭘 해 왔냐를 보면 어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잖아요. 얘네가 크니까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변두리 나라로 갈수록 관리가 안 되고 중앙에서 지배력이 약화되니까 그 변두리에 있는 나라도 아니지 하여튼 변두리에 있는 애들이 자꾸 독립을 하려고 그래. 음. 독립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그거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중국한테는 하나의 중국 인정한다니까. 근데 얘네들이 독립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너도 인정해야지."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독립을 원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미국이 볼 때는 차기 후보 중에 하나는 대만이라는 거야. 중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거를 나라로 인정을 안 해요. 어. 중국도 대만을 나라로 보는 게 아니야. 지네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대만 입장에서는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지금 독립을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또 중국과는 좀 별개로 가고 싶어 하면서도 얘네는 하나의 중국을 얘기를 해. 근데 그건 대만 중심이지. 대만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만 사람들이 보는 하나의 중국과 중국에서 보는 하나의 중국은 의미가 달라. 네 미국에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중국에서 말하는 하나의 중국, 대만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이 어떤 면에서 다르고 어떤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계산해서 표현할 때도 저런 걸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거를 문서화를 하려고 해.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중국이 얘기한 걸 우린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대만과도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미국이 생각하는 이런 21 세기의 정치 이 균형 정책에 있어서 한국이 정말 엉뚱한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야. 저런 거는 되게 신중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만한 내용을 지금 저기다 넣은 거죠. 사실 굉장히 생뚱맞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익이 아니라 중국의 국익을 오히려 더 걱정하는 듯한 지금 내용이에요, 대전제 자체가. 저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중국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미국이 보상해 달라." 이런 쪽으로 요구하는 게 낫지. 사실상은 중국으로서는 우리나라한테 저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는 함부로 못 해. 왜냐면 중국도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받아 갖고 장사하는 애들이라서 안 돼요. 반도체가 없어서 저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무슨 냉장고에서 반도체 뜯어 갖고 그걸로 붙이고 있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반도체 강국인데 우리나라가 왜 반도체라는 이 우리의 가장 강한 무기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눈치를 받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판단한 거지.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요 뉴스가 한쪽에서는 "그래 이걸 뭐 저건 아직 확정이 안 된 내용이고 저게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댓글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약간은 인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대전제를 잡고 중국에 무슨 피해가 갈까 봐 중국에게 고립이 될까 봐 중국의 고립을 왜 한국이 걱정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근데 저런 내용 하나하나가 상당히 좀 친중적이었다라는 부분의 지적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런 건 더 좀 외교를 좀 더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저런 걸 대통령실에 누가 저런 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엉뚱한 좀 그러니까 우파 정당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고쳐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